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지자체 과열 경쟁, 공기관 이전 보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국토부에서 지금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00여 곳에 대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 방안, 지금 2차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는데 이걸 미루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금 지역 간 유치전이 좀 과열되고 있고 혁신도시 간 또 비혁신도시 간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균형 발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어서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윤 2년 차도 긴축, 추경 선 그었다입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집권 2년 차입니다. 윤 대통령 어제 이 재정 전략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여기에서 한 얘기, 인기 없어도 긴축, 건전 재정이 불가피하다. 재정 확대는 전형적인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경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 얘기도 제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일면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71년 만에 대학 학과 학부의 장벽이 허문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어제 이 정부에서 이 고등교육 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가 지금 대학의 학과와 학부 간의 장벽을 허물겠다. 그러니까 좀 더 이 대학의 내부 이 자율성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좀 더 보장을 하는 방안으로 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이렇게 될 경우 2학년, 3학년 때 전공을 결정하는 이 학교들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들도 학생들이 많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대형 사교육 업체 동시다발 세무조사. 네, 지금 사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윤 대통령 얘기를 했고 정부에서도 그 기조를 좀 계속 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긴 사교육 업체 사실 입시 학원입니다.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등 대상으로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일면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투명인간 하은이 4년 만에 출생 통보제 국회 소위 통과합니다. 어제 네, 저희 이 감사원에서 발견한 태어나자마자 사라진 2천여 명의 아이들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최소 3명이 숨지고 또 실종된 아이도 있었고요. 여전히 찾지 못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출생 신고가 아니라 통보제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이 출생 통보제 어제 국회 법사위 이 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법안이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월급 3분의 1 국민연금 납부 2015년생 아이가 맞을 미래라는 기사입니다. 네, 저희 앞에서 지금 태어나자마자 사라진 아이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라지지 않고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의 미래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 2015년생이면 지금 9살 초등학교 2학년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 다 크면 어른이 되면 월급 3분의 1을 국민연금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대로 가면 55년에 기금이 완전히 소진이 되기 때문에 젊은이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미래, 이 미래가 우리 아이들, 살아있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다라는 안타까운 기사입니다. 연금 빨리 좀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어딘 걸까요? 가늠조차 사실 되지 않습니다. 망망대해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망망대해가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차가 둥둥 떠 있고 옆에 지금 집도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전남 영암군 3호읍입니다. 지금 어제, 그제 연달아서 호남에 굉장히 많은 비가 왔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물폭탄이란 말이 정말 그대로 들어맞는 그런 정도로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온 상황. 지금 바닥에 뭐가 있는지조차 보일 수 없는 무슨 망망대해 같은 이런 모습인 건데요. 이제 호남에 굉장히 많은 비를 뿌린 이 장마전선 이번엔 올라와서 이제 전국에 중부지방을 포함해서 전국에 굉장히 많은 비를 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아침엔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에 하나씩 꼭꼭 챙겨 드시길 간절히 좀 권해드리면서 TV를 보시다가요.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홍길동입니다. 홍길동. 갑자기 등장한 홍길동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이틀간 낙뢰 6,000번. 네, 번개가 6,000번이 지금 쳤다라는 거죠. 남부 물폭탄 이어 전국 다시 장맛비입니다. 네, 지금 1차 장마가 왔는데 그리고 잠깐 어제 반짝 소강 상태인가 싶다가 오늘 다시 장맛비다라는 건데 여기 사진 좀 같이 볼까요? 지금 앞서 사진 기사로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지금 호남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지금 콸콸콸 좀 흙탕물이 이쪽은 아예 뭐 무너져 내리기까지 했고요. 좀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리가 끊어진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 보겠습니다. 광주, 남해 등 시간당 최대 70mm, 하루 동안 한 달치 강수량이 호남에는 쏟아졌습니다. 지금 이 남부지방에 주택 침수, 산사태 피해가 속출을 했다. 심지어 한평에선 수문을 확인하던 60대가 실종이 됐습니다. 인명피해까지 지금 발생을 한 상황인데요. 네. 근데 지금 이 남부지방에 내린 굉장히 많은 비, 이 비가 지금 아까 잠깐 나왔죠. 하루 동안 한 달치 강수량이 쏟아졌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남부, 광주 지역에 저희가 지역 신문을 좀 찾아봤거든요. 광주일보 같이 볼까요? 네. 시간당 54mm가 쏟아졌다. 광주 전남 집중호우 비상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네.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지금 여기가 광주 동구 조선대 정문 앞이라고 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다니는 조선대 정문 앞인데 이렇게나 큰 싱크홀이라고 해야 될까요? 집안이 완전히 침하된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역시나 광주일보입니다. 아까 1시간에 54mm가 왔다. 그럼 하룻밤엔 300mm가 왔다라는 겁니다. 기록적인 폭우. 광주 전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도로가 다 완전히 무너진 침하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쪽에 보면 여긴 지금 이 상가에서 상인이 어떻게든 빗물이 좀 들어오는 걸 막아보려고 지금 모래 주머니를 잔뜩 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부 지역은 피해가 이미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 네. 근데 혹시 저희 네 분 중에 네, 친한 지인분이나 혹은 뭐 고향이 남부지방이라던가 인분 있을까요? 제2의 고향이 광주입니다. 제2의 고향. 네, 네. 어디 가서는 뭐 광주의 사위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네. 제가 가족들한테 말씀을 들어봤더니만 네. 광주에 어제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약간 그제 소강이었어요. 비폭탄이 내렸다. 그리고 또 이게 낙뢰, 번개가 어마어마하게 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아까 키워드가 홍길동이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광주 옆에 장성이 있습니다. 네. 장성이 본인들의 어떤 거기가 홍길동의 고향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광주, 장성, 나주, 한평 정말 네. 물폭탄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한 달 내릴 것이 하루에 왔다. 뭐 300mm가 기록적 폭우였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보니까 조선대 앞에, 조선대는 이제 동구죠. 그러니까 네. 바로 옆에 이제 광주지방법원 제가 근무했던 곳도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지하철 공사하는 데가 네. 완전히 그냥 함몰될 정도로 비가 왔고 또 광주 시내를 가로지르는 광주천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개천이어서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뭐 해봤자 한 30m 폭이 될까요? 네. 거기도 거의 뭐 범람할 정도로 됐다고 하는데요. 네. 다만 그 외에는 나름대로 이게 하천 공사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나주나 이런 데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큰 피해는 없다라고 하는데 국지적으로 지금 뭐 게릴라성
홍길동성 폭우라고 하듯이 국지적 폭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 특별히 그 짧은 시간에 비가 많이 왔는 곳에 이와 같은 피해가 있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역 언론 보도를 제가 보니까 네. 각 지자체에서 이 비상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비 피해가 없도록 그 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그 조치를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뭐 한 달 정도 아직 남았는데 네. 처음 시작할 때 이 정도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요. 이 비상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 또 직접 들어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했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부지방에 내린 이 장마전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어제 잠깐 소강 상태가 있고 어떻게 보면 1차 끝나고 2차 장마가 다시 시작이 된 그런 느낌인데 이 장마가 왜 이러느냐. 남부 갔다가 중부 갔다가 다시 남부를 오가는 홍길동 장마다라는 겁니다. 내일까지 최고 250mm가 호남과 제주 지역에 더 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남부지방에 28일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부로 이제 29일 올라오고요. 오늘 내일 다시 또 남부지방으로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그림으로 지금 잘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28일에는 요 밑에서 장마 전선이 발달이 됐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서 요 밑에 남부지방에서 이 전선이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이제 비가 왔는데 29일, 네, 오늘이죠. 오늘 이 전선이 쓱 올라옵니다. 네. 여기라고 하고 이 제2차 새 장마 전선이 왔어요. 이제 이번엔 중부지방이고요. 그리고 30일, 내일은 중부지방에 있던 게 다시 내려갑니다. 28일에 있었던 거는 물러갔지만 오늘 새롭게 다른 새로운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에서 형성이 되고 내일은 그게 다시 또 남부지방에 내려가고 우리 입장에선 남부 갔다 중부 갔다가 또다시 남부로 가는 홍길동식 장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문제는 조현산 변호사님 우려되는 게 중부도 많이 옵니다. 뭐 150mm가 온다고 하는데 남부는 뭐 한 달치 거가 다 왔다고 하는데 또 온다고 하거든요. 지금 오늘 중부 찍고 내일 남부 가면은 남부는 이미 피해가 아까 본 것처럼 굉장히 막대한데 또 오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무렵에는 장마가 네. 시작이 되고 장기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네. 매번 사후 약방문식으로 사후에만 대책을 마련하고 수습을 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 부분은 참 안타까운데 네. 지금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물폭탄이 터졌고 피해가 극심했죠. 인적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이미 유실된 제방이라든가 집안 침하 현상이 발생했을 것이고 지금 긴급 복구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긴급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비가 오게 된다고 하면 그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지자체, 정부 차원에서 인적, 물적 장비를 총동원해서 네. 그에 맞는, 걸맞는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에 뼈가 있었습니다. 네. 장마가 이 시기에 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을 한다는 건 대비를 잘 못한 것일 수 있다 때문에 전폭적으로 다 같이 한마음 한두로 좀 지원을 하고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